네, 안녕하세요. 보험모집인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5분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달인세무회 컨설팅 김종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보험모집인이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예, 우선 보험모집인도 이제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험 모집인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파트타임을 고용해서 뭐 이제 엑셀 작업 시키거나 뭐 판촉품을 포장하고 뭐 DM 제작하고 뭐 진짜 아니면 사무실 청소라도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파트타임을 고용해서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보험 설계사 개개인 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인건비 처리하지 않아서 비용 인정을 이제 못 받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험 모집인도 이제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인건비 처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처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게 3.3% 원천징수 후에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4대 보험 부담이 없고 이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도 실수령액이 많죠. 3.3%만 떼고 받으면 되니까 실수령액이 많아서 선호하고 있고, 이제 하지만 이제 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처리의 두 번째 유형인데요. 이제 단기적 근로를 하고 지급하는 이제 일용직 근로소득입니다.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알바나 파트타임인데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원천징수 되는 금액이 없고, 뭐 4대 보험 가입 부담이 없어서 과거에는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제 고용보험 쪽에서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이런 4대 보험 가입 부담 없이 인건비 처리하기가 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 좀 심한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제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아니면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이제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이때 이제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일용직 쓴 사람 국민연금 가입되면은 그 보험 모집인 본인도 이제 같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소득을 이제 포함해서 모든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분들은 이제 원천징수를 하고 이제 이거를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이게 이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를 띄고 이제 수당을 지급한 다음에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이제 원천징수 금액이 간이세율표에 의한 원천징수액을 공제를 하는데 사실 보험모집인의 경우 우리 보험모집인들이 이제 뭐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해당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3.3%를 원천징수를 공제한 후 이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지급액을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급받은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의 경우에는 이 원천징수 세액 신고 외에도 이제 매달 15일에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랑 이제 분기마다 국세청에 이제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듯이 이제 인건비 신고가 좀 이렇게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소득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건데요. 3.3% 사업소득으로 이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제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뭐 750만 원 미만으로 이제 1년에 기타 소득으로 지급받았거나 일용직 신고를 한 근로소득자 경우에는 해당이 없을 수 있는데요. 3.3% 수당을 지급받은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요걸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 모집인 분들이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때 이 거래 상대방한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 뭐 부양가족으로 이제 등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나 이런 4대 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발생될 수 있다는 등의 이제 부수적인 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하시고 이제 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신 후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 모집인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달인세무의 컨설팅 김종환 세무사였습니다.